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지 발병난다. 않습니까? 네. 아니, 사람이 심리를 가야 건강한 발이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인지 헷갈리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함께 소중한 우리 함소우의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의정부 성모병원 관절재생센터 정형외과 안지용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의 관절재생센터라는 곳을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와 달리 좀 더 맞춤형 그리고 특화된 진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관절 재생센터라 그러면 사실은 이 말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인공관절센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인공관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 관절을 다 파괴하고 거기에 깎아서 뼈를 다듬어서 이제 새로운 관절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또한 인공관절이 너무 치중한 나머지 내 관절을 살리는 치료가 조금 약한데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관절재생센터는 내 관절을 살리고 그 작은 관절의 어떤 문제를 큰 문제가 되지 않게 예방하는 데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좀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 국제연골재생학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번에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네.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논문이 올해도 한 10여 편 국제학회에 발표가 됐고 관절 전문의들이 다 합쳐서 이 센터를 유지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관절 재생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하게 되는 센터입니다. 네. 글쎄요, 어떤 의정부 성모병원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자랑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족관절 전문의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 이 발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아리랑 노래 들어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지 발병난다. 않습니까? 네. 아니, 사람이 심리를 가야 건강한 발이거든요. 근데 발은 해부학적으로 체중을 제일 밑단에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못 걷게 되는 걸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뭐 운동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발과 또 발목 관절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증상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성의 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이 여성의 발 건강을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이라는 것이 신발을 신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의 신발은 문화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동의된 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사실 편한 신발보다는 미용적으로 접근하게 된 게 여성이 많다 보니까 발 건강이 신발에 눌려서라든지 그것이 오래되면 변형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발 건강이 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즘 현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발이 조금 불편하고 좀 아프다 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오늘 어떤 질환이 있는지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발 건강의 적신호, 어떤 증세들이 있을까요? 되게 발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통증이 있겠습니다. 아프면 사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사실 발이 아파서 병원 안 가시는 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발이 아프다는 신호가 있을 때는 한 번쯤 정도 엑스레이 같은 거는 요즘 쉽게 촬영할 수 있고 비용도 싸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체크를 권하고 두 번째로는 굳은 살입니다. 이 굳은 살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티눈이라고 해서 그냥 약국 가서 고약을 바른다든지 셀프 치료하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요. 그게 굳은 살의 원인이 중요한데 이 압력에 의해서 뼈가 눌려서 굳은 살이 박히는 문제가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런 임시 방편의 치료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병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수술이 되게끔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과 더불어 굳은 살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 생각하시고 족부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서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발 건강에 대해서는 또 무지외반증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여성분들도 참 많은데요. 수술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딱 봤을 때 좀 심하시구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육안적으로 봤을 때 와, 이게 수술을 할 정도 아닌가 싶을 때는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형외과라는 어떤 수술의 기준을 잡을 때 무지외반증의 수술의 기준은
증상이 있고,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거나 엑스레이 정도는 간단히 체크를 해서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중족골의 이 각도가 너무 변형이 심하거나 각도가 심하지 않아도 엄지발가락에 탈구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인 경우에 그냥 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모양이 아무리 심해도 증상이 없어서 나이 드실 때까지 그냥 지내시는 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모양과 엑스레이 그리고 영상 검사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증도 고통스럽지만 발목을 접질릴 때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발목이요, 한 번 접질리면 또 금방 접질리게 되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이게 교수님 어떤 만성이 되는 건가요? 급성으로 이 발목을 삐는 일은 우리가 한 번쯤은 살면서 많이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병원으로 가진 않고요. 제가 만약에 의사가 아니라 그러면 저도 아마 발목을 접질렀을 때는 그냥 약국 가서 파스를 바르고 네. 아니면 근처 한의원 가서 침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반복돼 가지고 통증은 사라졌지만 발목이 자꾸 불안하다 느끼고 운동을 할 때마다 발목이 약간 빠진다든지 자꾸 접질릴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발목을 많이 접질렀던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과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는 만성으로 불안정적인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이 엑스레이, 요즘 엑스레이나 MRI 촬영이 쉬워서 확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만성 족관절,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부르고 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이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치료 방법이 있겠죠? 족저근막염 하면 아마 인터넷 검색만 해도 엄청 많은 자료가 나오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수술부터 비수술 치료, 뭐 어떤 약이 좋다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신발을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보가 많군요. 정보가 너무 많다 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인지 헷갈리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벽을 민다든지 해서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족저근막을 간접적으로 늘려주는 치료를 택했다면, 요즘은 그것과 더불어서 족저근막 자체를 스트레칭하는 치료법들이 유튜브나 뭐 인터넷 찾아보면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것이 가장 주된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혹시라도 비용이 들어가거나 좀 좋다고 홍보하는 치료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메인 치료에 더해지는 격가지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것도 해도 안 됐을 때 특별한 경우, 아주 소수의 경우에만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질환이요. 저는 명칭을 오늘 처음 듣긴 했는데 그렇게 희귀한 질환은 또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의외로 흔한 발관절 질환 중에 제5 중족골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교수님, 이게 뭔가요? 이게 의학 용어라 보니까 좀 어색한데, 제5는 다섯 번째를 말하니까 네. 새끼발가락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족골이라는 거는 새끼발가락 바로 뒤에 있는 긴 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단어를 합치면 새끼발가락 근처에 있는 가장 긴 뼈의 골절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오늘 주제에 왜 이거를 골절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5 중족골 골절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좀 골절의 패턴이라든지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다이렉트로 부러지거나 교통사고로 생기는 게 아니고, 발목을 이렇게 탁 접질렀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하다 보니까 발목이라든지 그런 데는 금이 가질 않고 다섯 번째 중족골에 살짝 금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치료에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당히 이제 뭐 한의사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또 젖골사도 있고 주변에 다양한 정보를 주는데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제5 중족골 견열골절, 기저부 골절은 대개는 수술을 하지 않고 통깁스로 잘 치료가 됩니다. 제5 중족골의 그 관절면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금이 가더라도 실제 잘 낫고, 잘 안 낫더라도 어떤 장애가 생기거나 어떤 우리 뭐 관절이 많이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적게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제5 중족골 견열골절은 통깁스라든지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너무 이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전문가랑 상담한다면 수술적 치료 없이 잘 나을 수 있는
골절이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술적 치료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재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재활에 실패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재활은 누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환자가 스스로 기본적으로 하는 재활이 수반이 되고 그 중에 아주 일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이어트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금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지는데 이거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의사 보고 살을 빼주세요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같은 노력 없이 뭐 지방을 흡입한다든지 뭐 무슨 약을 쓴다든지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건강한 치료법이나 그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재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운동 재활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재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관절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받거나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때 일어나는데 대개는 기능 상실이 생깁니다. 관절이 강직이 돼서 원래 관절 가동 범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활동은 물론이고 취미로 하던 스포츠 활동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게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거는 보통 쉽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수건 같은 거를 양쪽에 잡고 뭐 예를 들면 발목의 관절을 회복하겠다 하면 발끝에 수건을 걸어서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위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그시 줄다리기 같이 당기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1분간 하고 또 세트는 한 10번 정도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해주신다면 목표가 이제 반대편 관절이 운동 범위 회복인데 대개는 똑같이 활동하게 회복이 되게 되고 이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가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재활센터라든지 재활병원에 가서 좀 더 도구를 사용한 운동을 할 수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약간의 통증을 참아가면서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이런 첫걸음부터 시도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재활이 잘 치료되는 아주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발 건강 그리고 발목 건강, 관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